다음 뉴스는 도요타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도요타가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를 실용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도요타가 1000km 가는 거. 네. 네, 10분 충전에 1200km를 간다는데 이게 저는 들으면서 가능한 건가? 너무 뻥캉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도요타가 시즈오카인 연구 거점에서 기술 설명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전고체 배터리 내구성 과제를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극복했대요. 그러면서 실용화 시기로 2027년에서 28년 전기차를 탑재해서 도요타가 이런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만들겠다. 이것이 아마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죠. 10분 이하, 10분 미만으로 충전을 해서 12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 거랍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에 가장 일찍 시작했던 게 토요타가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LG라든지 SK라든지 삼성 또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R&D라든지 그쵸.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체가 미래의 배터리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주장도 한 축에 있지만 전통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도 매년 7, 8% 정도 퍼포먼스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7, 8%가 성장하면 이게 10년이 지나면 거기에다가 이게 복리 계산이잖아요, 여러분. 복리 계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2027년, 2028년 정도 되면 리튬이온 배터리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죠. 그 퍼포먼스가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니 1200km 가나 600km, 700km 가나 큰 차이 안 났다는 거예요. 뭐 한 번 충전하면 아니 지금 저기 기름도 한 번 저기 주행하면 그쵸. 6, 700km 가는 저기 그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1000km 안 가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충전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충전소가 곳곳에 그러게요. 있는 것. 레인지 앵사이어티 부분은 충전소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고 집에 가면 충전할 수 있고 학교 회사 가도 충전할 수 있고 회사 가도 이런 스타트업들이 와가지고 그다음 주차만 있는데 세차해주는 대신에 충전도 해주고 가고 그리고 충전소 곳곳에 있고 이러면 제가 보기엔 이거는 배터리 싸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죠? 충전소가 많아지면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네. 1000km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여기저기 충전소가 깔려 있고. 근데 여하튼 배터리 기술은 리튬이온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발전하고 1년에 있다. 7, 8% 정도씩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으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라는 것들의 부분에서 한 축을 형성할 거라는 건 부정할 수는 없어요. 네. 좋은 배터리를 지금 토요타가 만들고 있는 거고 지금 LG나 뭐 SK나 삼성도 R&D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전고체 배터리에서 큰 성과가 나올 건데 전고체 배터리의 성과가 나와도 지금 토요타도 2027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거 공장 지금 뭘 한 거냐면 실험실에서 그거 성공한 거예요. 실험실에서 성공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매스 프로덕션, 그러니까 대량 생산 체계로 가지고 가려면 대단히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2027년이라는 건데 2027년 되면은 토요타는 모델 2가 나와서 이미 쓰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어쨌든 일본 기업들은 전기차에서는 늘 한 발짝씩 늦습니다. 네, 그죠? 네. 한 발짝씩 늦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도 전고체 배터리에 뒷북을 치는 걸 보면서 역시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밌는 기사인데 테슬라 연말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라고 챗 GPT에 질문을 해봤답니다. 네. 이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냐? 챗 GPT에게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 $300를 그러니까 상회할 것이다. $300 네. 넘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챗 GPT가 많이 했답니다. 네.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자,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유도 제시했대요. 챗 GPT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질문을 했더니 테슬라의 실적이 호조세고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늘고 있어서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굉장히 두루뭉술한 얘기죠. 네,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그냥 웃자고 하고 웃자고 넣은 이야기입니다. 네. 바드에게도 물어봤답니다. 바드에게도 물어봤더니 바드는 구체적인 목표가를 제시했대요. 실적이 역시 똑같아요.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연말에는 주가가 200에서 $300가 갈 것이다. 너무 바운더리가 넓죠? 200에서 $300 갈 것이다. 네, 라는. 네. 그래도 챗 GPT보단 바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네. 요런 이야기. 이렇게 챗 GPT에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그게 낫습니다. 그죠? 네. 저희 나름 이제 한 2-3달 반 하니까 구독자분들도 나름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주가도 올랐고, 그죠? 전망도
저희가 하는 전망들 해외나 국내 전문가들이 뒤늦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네. 저희가 주로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라이브를 안 하긴 하지만 그 주에 나왔던 외신들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베론스라든지 뭐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또 다른 전문지들에서 나오는 분석들을 다 보고서 공부해서 스터디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저희 컨텐츠를 보시면 테슬라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A부터 Z까지 그쵸? 또 원어원까지 뭐 기초까지 해서 다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4년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FSD의 사고가 736건, 17명이 사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뉴스였는데 테슬라의 테슬라의 주행 보조 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9년 이후에 4년 동안 736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중에 2019년 이후에 주행 보조 장치로 인한 전체 사고 건수는 807건이었는데 이 중에 테슬라의 사고가 대부분 90%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죠? 테슬라의 주행 보조 장치로 인한 사고는 지난 4년간 급증했고 지난해 1년 동안에 444건, 지난 1년 동안 많이 발생했대요. 전체 3분의 1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사망 사고의 패턴이 있었대요. 분석을 해보니까 테슬라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한다거나 응급 차량을 들이받아서 탑승자 등이 사망한 사고가 비중이 좀 높았답니다. 이러면서 주행 보조장치 기능이 널리 보급되고 일부의 라이더 센서를 차량에서 떼어내는 것 같은 일론 머스크의 결정이 이 사고의 증가를 요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FSD나 이 오토파일럿에 대한 약간의 걱정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FSD가 풀 셀프 드라이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건 미국 도로안전공단에서도 국에서도 경고를 했었어요. FSD라는 이름이 문제다. 벌써 그쵸.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걸 하는 FSD라는 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걸 하면서 운전대를 딴 걸 하거나 방심을 하거나 졸거나 자거나 이래버린다라는 거예요. FSD 할 때도 분명하게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테슬라는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로 저는 생각이 들고 가슴 아프게 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음 뉴스도 비슷한 이야기였는데 라이다 뺀 테슬라 자율주행 1년간 11명이 숨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풀 셀프 드라이빙 뭔가 다 해줄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이게 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야 뭔가 또 이제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되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FSD도 물론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가는 과도기에서 소비자들의 어떠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예. 자, 이러면서 테슬라 쪽에서도 이 라이다 센서를 다시 좀 탑재하거나 장착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외신 기사들도 좀 있네요. 네. 좋습니다. 라이더 센스를 달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판단은 자동차의 디자인이 자동차스럽지 않아진다라는 네, 네. 멋이 없다. 네, 가 쓰듯이 위에다가 모자 쓰듯이 모자 하나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건데 뭐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뭐 고려하고 있다니까. 네. 또 일론 머스크 형님이 뭔가 예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결국에는 늘 강조해 주시지만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이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 일본 기업들의 엄청난 경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배터리 삼국지가 격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러면서 경쟁 구도가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테슬라와 CATL이 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종전의 예상이 어긋나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새어나오고 있다. 한편 LG 에너지 솔루션과 파나소닉은 IRA를 등에 업고 테슬라를 잡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배터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듭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 하나는 파나소닉하고 같이 만드는 것, 하나는 CATL하고 같이 만드는 것,
특히 하나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대부분 지금 그러니까 상하이 공장 기가 팩토리에 있는 그쵸. 거는 CATL을 CATL 이죠. 통해서 다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LG하고 그러니까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100% CATL을 쓰고 있기 때문에 CATL의 입지가 이제 미국으로까지는 전이 되는 것은 IRA 그 법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 CATL 역시 막강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4680.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배터리인 4680 배터리는 또 패나소닉하고 LG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패나소닉이 물론 좀 더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와 LG가 좀 분발을 해서 4680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에서 조금 마켓쉐어를 가져간다면 LG에겐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러면서 뭐 이것과 연관되는 뉴스는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미국에서 중국의 고현이라는 배터리 업체의 공장을 미국 내에 허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오늘 이러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막 떨어졌는데 물론 뭐 꼭 테슬라에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고 미국 뭐 전기차 회사 포드나 GM에게도 도움이 되는 뉴스이긴 하겠지만 이런 움직임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업들, 우리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이렇게 급격하게 한국, 일본, 중국의 경쟁이 급속도로 막 이합 집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